네, 그럼 추계신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신고란 추정해서 계산하는 신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정해서 계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장부를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에도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납부를 할지를 정해놓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 신고를 할 때 장부 작성이 안 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활용을 해서 추정, 계산, 신고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 표를 보고 머릿속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큰 네모 박스가 우리 전체 수익 금액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이 이 커다란 네모 박스인데 내가 이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각종 지출들이 있었겠죠. 장부를 작성을 했다면 그 지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첫 번째 단순 경비율로 비용을 인정을 해주는 건 전체 네모 중에서 이만큼은 경비로 사용을 하니 이 정도는 비용 인정해 줄게. 그 비용 빼고 나머지만 소득 금액으로 봐줄게 라는 게 단순 경비율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준 경비율은 뭘까요?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처럼 전체 수익 금액의 일부 경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주요 경비는 네가 받았어야지. 주요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비용 처리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자, 주요 경비에는 뭐가 있냐면 재화의 매입, 그 다음에 임차료,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변동되지 않아요.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할 때는 꼭 재화의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이 세 가지만 주요 경비로서 차감이 되고 나머지 경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광고 선전비라던가 우리가 뭐 홍보비라던가 수수료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 기타 경비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단순 경비율은 이만큼 경비 처리가 한 번에 다 되지만 기준 경비율은 주요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율이 적용되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 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수치 의무가 더 강화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업종별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적용되는 수익 금액의 차이가 있었죠. 단순 경비율은 조금 영세한 분들 또는 신규 사업자분들 이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너가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 금액이 있고 신규 사업자도 아닌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수치해라 라는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만큼이 수익 금액일 때 단순 경비율은 꽤 많은 부분을 그냥 증빙 없이 경비 처리해 주는 것, 기준 경비율은 주요 비용은 증빙을 꼭 받아야만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경비 처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고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중 나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단순 경비율로 계산을 해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분이 각종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다 수치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기준 경비율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비교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기준 경비율 대상자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기준 경비율은 우리가 증빙 수치 의무가 좀 더 강화된 경우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들은 단순 경비율 선택이 불가능하다. 무조건 기준 경비율로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업종별로 복식부기 간편장부에 대한 그 수익금액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그 표를 다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가 국세청에서 업종을 크게 가, 나, 다
세 가지 군으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 가나 다군은 업종별로 매출이나 장부 의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 다군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는 이제 점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 사이즈가 큰 도매나 소매 등이 있고요. 나군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숙박, 음식점, 제조업 등이 있다.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서비스업들이 다 다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식부기랑 간편장부 의무자의 금액을 알아봤는데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군인 경우에는 3억, 나군은 1억 5천, 다군은 7,500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굳이 외우지 않고 3억에서 50%, 1억 5천, 1억 5천에서 50%, 7,500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지금은 장부가 아니라 추계를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추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수익 금액을 보겠습니다. 자, 가군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단순경비율은 6천만 원 미만이 되겠죠. 나군은 3,600만 원을 기준으로 3,6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3,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군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차이가 있는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가나 다군 중에서 서비스업이 주로 다군에 들어가 있는데 인적 용역에 대한 거는 23년 귀속분부터 3,600만 원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군의 모든 것들이 다 3,600이 아니라 자, 부가세법상 일정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수익금액 3,600만 원을 적용해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다시 따로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법상 일정한 인적 용역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살펴보면요. 자, 부가세법 시행령 42조를 살펴보시면 일정한 인적 용역으로 면세하는 것들의 범위라고 해서 가부터 파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3.3% 사업소득자라고 부르는 면세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들이 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 귀속분부터이기 때문에 2024년 5월 달에 신고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경비율은 우리 아까 크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입 금액에서 비용으로 반영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혜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들이 기준 수익금액 미만인 자, 상대적으로 조금 영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신규 사업자 중에서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익금액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소득 금액이 작아서 기장을 맡기거나 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기에도 너무 정신없고 바쁜데 장부 작성에 대해서는 바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주는 혜택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기준 수익금액 미만인 경우 신규 사업자 중에서도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익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정한 전문직 사업자들은 아무리 기준 수익 금액이 미만이고 신규 사업자다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되고 기준 경비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우리 현금 영수증 가맹은 언제 하죠? 음식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용카드 단말기 놓고 이제 현금 영수증도 가맹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금 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다. 아니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가 불가능하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서 빼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 이만한 네모난 매출이 있었는데 단순경 비율은 이만큼을 빼주는 구조였었죠. 이걸 어떻게 뺄 거냐?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 비율만큼을 수익 금액에서 빼서 그 나머지를 우리가 소득 금액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용역 제공자, 우리 면세, 우리가 몸으로 뛰면서 버는 학원 강사, 보험 모집인, 그 다음에 뭐 대리운전 기사, 캐디 이런 사업자분들은 인적 용역 사업자로 앞에 코드가 94로 시작합니다. 940903, 940909 이런 식으로 94로 시작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초과율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율을 적용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해라.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새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을 해주는데 종종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종합소득세 안내문만 보고 단순경비율로 대략 소득금액 얼마 나오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가 초과율을 가끔 놓치고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순경비율 적용 예시 첫 번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엑셀 표로도 볼 수 있고요. 홈택스에서 조회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조회를 해봤더니 이 음식점은 552104라는 업종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숙박 음식점으로, 자, 서양 음식점이에요. 뭐 레스토랑, 이탈리안 음식점, 뭐 파스타집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조회를 했더니 여기는 단순경 비율이 87.4%, 기준경 비율이 1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린 지금 단순경 비율 할 거기 때문에 기준경 비율은 무시하시고 매출에다가 87.4%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줄게. 이게 단순경 비율입니다.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에서 87.4%나 경비로 인정을 해서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 사장님은 소득 금액이 630만 원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인적 용역 사업자의 단순경 비율 추계 신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4로 시작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매출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 초과율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흔하게 신고하게 되는 학원 강사를 보겠습니다. 자, 학원 강사 940903이라는 업종 코드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940903을 조회를 해봤더니 단순경 비율은 61.7%, 단순경 비율의 초과율은 46.4%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초과율은 너무 많은 매출에 대해서도 단순경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되면 세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우리가 기준으로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학원 강사 B씨가 1년 동안 학원 강사로 벌어들인 소득이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에 4천만 원까지는 61.7%의 경비를 적용시켜 주는 거고요. 4천만 원을 넘친 그 1천만 원만큼은 46.4%의 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2,068만 원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딱 보시면 똑같이 5천만 원의 소득 금액이 있어도 수입이 있어도 소득 금액이 경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대행해 준다던가 할 때도 업종 코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넣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분 3.3% 사업소득자인데 이렇게 해서 뭐 인건비 신고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세히 묻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업종 코드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분 소득 신고에 뭔가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에서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세무사랑을 켜서 같이 보는 걸로 할 건데요. 직접 전산
틀어서 하기 전에 일단 화면으로 먼저 익숙해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세무사랑 전체 화면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나와 있고 우리는 지금 소득세이기 때문에 개인 조정 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인 조정에 들어가셔서 단순 경비율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 경비율 클릭해서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창이 떴을 때 우리 요 불러오기라면 기본 정보들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우리 회사 등록을 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소득 구분이라던가 업종 코드를 제대로 넣었다면 여기서 기본 정보들이 제대로 불러와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시면 단순 경비율 일반율로 61.7%, 이분 같은 경우에는 940903이라는 학원 강사 코드이기 때문에 일반율 61.7%다라고 조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2번, 두 번째 그 메뉴를 보시면 종합소득금액 여기 노란색을 클릭을 하면 자, 요렇게 화면이 그 팝업이 따로 뜰 거예요. 이렇게 팝업이 뜨면 여기서 이제 해당 상호, 개인 사업자 번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자 상호와 번호를 쓰면 되고 만약에 아까처럼 인적 용역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해당 그 성명과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를 이렇게 000으로 임의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구분 코드 40번, 그 다음에 강사 940903,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매출 금액에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분이 만약에 4천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일반율과 초과율로 구분돼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제대로 입력을 해둬야 우리가 여기서 불러오기를 할 때 문제 없이 오류 없이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수익 금액이 금액만 제대로 잘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율과 초과율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계산이 돼서 필요 경비와 소득 금액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조정에서 표준 재무제표 수익금액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 선택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 경비율 나와 있습니다. 메뉴 클릭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 사업자의 기본 사항들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등록을 할 때 업종 코드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코드에 맞는 단순 경비율이 조회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 여기서 총수익 금액, 필요 경비 이런 내용들은 단순 경비율인 경우에는 정해진 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총수익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작성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익 금액 부분 보시면 사업소득 명세란으로 우리 탭이 변경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개인 사업자 상호가 고유고 사업자 등록 번호, 그 다음에 소득 구분 코드까지 조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우리가 회사 등록할 때 지금 나와 있는 업종인데 만약에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밑으로 하단으로 쭉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수익 금액은 예를 들어 저희가 5천만 원이다 라고 우리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일반율 적용 되는 경비율이 75.2%이기 때문에 5천만 원에 75.2%를 곱한 3,760만 원만큼 경비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소득 금액이 그래서 1,240만 원이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연금 기타소득 명세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없다라고 한다면 제일 앞에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그 다음에 인적공제 그 외 각종 소득공제 내용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당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기본공제인 150만 원만 적용이 돼서 과세표준 1,090만 원, 산출세액, 그 다음에 총결정세액 해서 65만 4천 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 혹시 제대로 계산이 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총수익 금액에 우리 업종 코드에 나와 있는 경비율 적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